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요즘은 꽤 걷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기껏해야 6천에서 7천 보 정도이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걸을 일이 없어져 건강에서는 멀어진다. 그래서 걷지 않는 현대인은 아프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의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알림이 헤이그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지은이는 가정의학 전문의 나가오 가즈이로 박사입니다. 저자는 약이나 수술을 되도록 멀리하는 대체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매일 걷기만 해도 대부분의 병은 나을 수 있다며 걷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볼까요?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완치하는 것,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본분이 아닐까? 텔레비전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먹거리를 끼니마다 식탁에 올리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종아리를 주무르는 사람이라도 걷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기 일쑤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건강 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는 아무리 의사라도 건강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언뜻 식사와 무관해 보이는 병이라도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질 일도 없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약 400년 전인 시대의 서민은 대체로 3만 보를 걸었다고 한다. 현대인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업무 시간 내내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었으니 무슨 일을 하건 우선 걸어야 했을 것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보급된 뒤로는 의식하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를 걷는가?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건강에서는 멀어진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체질량 지수 30의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간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이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면서 걷기다.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판정된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0벨셈을 하며 걸었더니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된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이다. 치매 환자일수록 누구보다 걸어야 한다. 걷기 자체가 뇌에 좋을 뿐더러 밖에서 걷다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걷지 않은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움직이지 않은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특히 고령자는 낮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낮 시간에 반나절 정도만 걸으면 누구든지 밤에는 푹 잠이 든다. 아침에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 수면제는 백해무익한 약이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아프다고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되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걷다 보니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사라졌다는 환자도 적지 않다. 걷기만으로 예방되거나 호전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다. 예전에는 심장병 환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심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걸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다. 걸으면 낮은 강도로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 재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파킨슨병 등 신경성 난치병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는 사람도 간병인이나 가족의 부축을 받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건강을 유지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걸어야 한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에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이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걸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당연히 수명도 연장된다. 걷기는 정말이지 좋은 점밖에 없다. 하루에 1만 보든 8천 보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충분히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진다. 뇌가 변하면 사고의 틀도 달라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일단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길을 나서자. 만족스러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은 1분이라도 꼭 걸어보세요. 팔꿈치를 뒤로 당겨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건강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